안녕하세요. 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지난달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거의 끝나가죠. 이번 주부터 추가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최종 변론까지 포함해 몇 번 더 진행하면 3월 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측은 5개의 쟁점을 두고 한 발의 물러섬도 없이 다투는 중입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부터 행위까지 싹 다 위법, 위헌이란 입장이고 당연히 대통령 측은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도 대통령 측은 경고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군경이 국회에 들어간 목적을 두고도 무력 봉쇄와 방해다, 아니다, 질서유지다라면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관위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군이 들어간 목적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의 실체를 두고도 있었냐 없었냐 팽팽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다툼 중인데 왜 벌써 쟁점 정리를 하냐고요? 지금 헌재에서 쏟아지는 많은 말들에 아차하면 휩쓸려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측이 본질에서 벗어난 말장난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냐는 진실보다는 진짜 요원이었냐는 궁금증만 남았죠. 실제로 국회 요원이라는 밈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고요. 또 전 국민이 숨죽이며 지켜봤던 계엄은 순식간에 계몽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8차 변론에선 재판관과 언쟁을 하려는 변호인을 피청구인이 직접 그만하라며 만류하는 모습도 보였죠. 저도 법조 기자를 꽤 오래 했고 여러 재판을 지켜봤습니다만 대놓고 재판관의 재량권에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이 흔하진 않거든요.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평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재판관도 사람이고 법정에서의 룰은 재판관이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다는 건 결코 유리한 전략은 아닙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말이나 행동이 논란이 되고 희화화되는 데는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피청구인인 자신이 진실을 밝혀서 싸우겠다는 느낌보단 본질에서 벗어난 말을 해 논점을 흐리는 느낌이 있죠. 또 변론권을 위해 허락한 출석인데 막상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으면 유도성 질문을 한다든가 계엄 자체를 희화화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조 취재를 해본 제가 대통령의 헌재 발언들을 모아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대통령이 처음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놀라기도 했고요. 제가 알던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던가 싶더라고요. 제가 법조 출입을 할 때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었는데 만나보니 실제 말씀하실 땐 직설적인 편이더라고요. 정치인들은 보통 비유법이나 비교, 대꾸 등 표현을 다양하게 써도 법조인들은 그렇게 서정적인 느낌으로 말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걸까 싶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일본에서 1930년대에 정경유착에 의한 주가 조작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리까지 사퇴하고 아주 떠들썩했던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1심 판사가 한 말과 윤 대통령의 표현이 비슷하더라고요. 대통령은 호수의 달 그림자, 일본 판사는 물속의 달 그림자로요. 일본 판사가 이 말을 한 게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정재계 개혁, 내각 총사퇴를 노렸고 고문까지 하며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로 만들려고 했다며 관계자 16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마치 물속의 달 그림자를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고 한 겁니다. 이런 배경을 과연 윤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달 그림자란 표현을 썼을까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허위 진실을 비판하려던 이 말이야말로 대통령의 주장과 딱 맞죠. 계엄은 아무 일도 없었고 군경에게 지시나 지휘한 적도 없다는 그 입장이랑요. 그리고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나 말을 던지면 사람들의 관심은 온전히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을 했지? 라면서 배경이나 함의를 분석하면서 표현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 증언의 진실이 뭔지보다는
딴 곳에 관심이 돌려지게 되고 이런 서정적 표현을 쓴 대통령의 마음을 지지자들은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워하게 되니 달 그림자 한마디로 일거양득이 되는 셈이죠.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3년 전에도 전국민 듣기 평가가 있었죠. 잊기도 어려운 바이든 날리면 논란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국민들이 또 다른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엔 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법 시험인데요. 저도 들어본 것 같은 표현인데 대통령이 대뜸 써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2분도 채 못 가서 거짓말 논란을 자초한 모양새가 됐죠. 대통령의 이 말은 많은 언론사의 소위 먹잇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발언들을 싹 훑어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증거처럼 찾아냈죠. 애초에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써봤을 말이고요. 그런데 변호인들도 군인만 쓰는 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안 쓰고는 탄핵 심판의 중요한 부분도 아니었는데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었고 윤 대통령 측인 석동원 변호사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명이 대통령이 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거라고 했죠. 그러자 이번엔 대통령 발언에 쓴 인원을 놓고 지시대명사냐 아니냐를 따졌고 이젠 전국민 문법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냐며 오히려 전국민 평가 1탄 바이든 날리면까지 소환됐습니다. 국회의원이냐, 인원이냐, 유언이냐 이 논란의 시작점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었죠. 계엄 사건 이후 국회에서 처음 증언할 때 나왔습니다. 그땐 김영현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인원과 유언을 혼용했던 건데 막상 대통령에 직접 들었다며 설명한 지시 내용엔 인원이라는 말로 정확히 표현합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인원인지 의원인지 유언인지 정말 중요한 논쟁일까요? 표현이 어땠는지는 지엽적인 논쟁입니다. 저희가 따져봐야 할 건 대통령이 직접 한 지시 내용과 그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탄핵 대상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곽 전 사령관 발언만 놓고 보면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란 단어를 썼고 당시 국회 안엔 의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끄집어내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이란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 측에선 이 진술이 허위라면 그 시각 국회에 요원이 있었는지 없다면 의결 종족수와 인원이란 말은 왜 했는지 안 했다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설명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누군가를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걸 인정한 김용현 전 장관이 택한 건 요원이었죠. 인원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인지 군경 인력인지 문맥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요원은 군경 인력으로밖에 해석될 여지가 없죠. 어쨌든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인원이냐 요원이냐 논란을 크게 만드는 건 곽 전 사령관 발언의 힘빼기 전략으로 보입니다. 진술을 바꾼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과 달리 곽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함께 대통령 지시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고 지시도 받았죠. 그 지시 내용이 정치인과 국회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반헌법적 지시기도 하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대통령의 주장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증언들인 셈이죠. 그러니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탄핵 공작의 시작점으로 지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법조계에서 자주 통용되는 수법인 메시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면 메신저를 흔들어라. 이것과 같은 맥락 아닐까요?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갖게 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질서 유지와 국민 보호를 위해 병력을 국회로 보냈다는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이었죠.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평화를 깬 건 군인들의 무단 침입이었고
그 상황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시민에게 맞았다? 이 말에 납득할 국민이 있을지 좀 의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정예 특전사이자 대테러 부대인 707 특임단과 1공수여단 부대원들이 시민에게 맞았다니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려되는 발언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통령의 의아한 발언은 더 있습니다.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한 이유인데요.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도 3시간 동안 계엄은 해제가 안 됐었죠. 그 사이 대통령은 국방부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 갔고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2의 계엄이 짙어지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대통령이 그곳에 간 게 국회법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국방부에서 국회법을 못 가지고 오고 자꾸 법령집을 가지고 와서 지통실까지 갔고 그땐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걸 제대로 못 봤다는 건데요. 사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모든 법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까지 가서 국회법을 찾아오길 기다렸다? 주변의 변호사들도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헌재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 중 물음표가 붙은 발언은 또 있습니다. 가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한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 전화였다는데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격려 통화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참고로 윤 대통령 변호인은 잡아들이라의 목적어는 간첩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국정원엔 대공수사권은 없죠. 양측 모두 인정한 워딩도 있습니다. 바로 방첩사를 도우라는 부분인데요. 홍 전 차장은 도우라는 게 방첩사의 계엄 업무고 회유책으로 대공수사권까지 제기했다고 했죠. 반면 윤 대통령은 계엄과는 상관없고 간첩 정보나 예산이 방첩사보다는 국정원이 더 많으니 육사 후배인 방첩사령관을 잘 지원해주라는 뜻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통화가 이뤄진 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고 20여 분 뒤였습니다. 국회는 봉쇄되고 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시민들이 달려가는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은 해외 출장 격려를 해야겠다 결심이 섰다? 합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물음표가 생기게 되죠. 양쪽이 워낙 첨예하게 진실을 다투고 있으니 일방적으로 한쪽이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8차 변론까지 홍 전 차장을 언급한 것만 40번 가까이 되고요. 증언대에 2번 서는 증인도 홍 전 차장이 유일합니다. 지난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18분에 걸쳐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했고 첫 번째 통화 때 홍 전 차장의 목소리가 딱 봐도 술 마셨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또 대통령과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거나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도 과시하고 다녔다는 언급도 하셨는데 진실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홍 전 차장에게 감정이 안 좋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여러 면으로 공격받고 있는 홍 전 차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진술들의 최종점이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접점이기 때문에 홍장원이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가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나오는 대통령 발언들이 특히나 더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는 건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줬던 말의 무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거나 저도 참석했던 기자회견에서 들은 해명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천에 관여한 적이 없다.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말을 믿었지만 그와 다른 녹취가 나왔고 대통령이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도 거짓으로 드러났죠. 그런데도 같이 라운딩을 한 누군가에겐 영광이자 로또 당첨이라며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물타기 옹호도 나왔고요. 헌재 심리는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은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정말 야당의 횡포로 대한민국이 전시사변해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였는지 여전히 많은 물음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였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부정선거 역시 여전히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법원 판결을 반박할 새로운 것도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대신 헌법심판정에서 썰만 더 키우고 외교관계마저 흔드는 주장으로 지지층의 확신만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점점 더 국민만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홍 장관은 여인영과만 통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일날 밤에 박선원과도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지난번 증인신문에 드러났고요. 요지가 뭔가요? 홍 장관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 장관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평일에 거쳐서 답을 주십시오. 휴정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 언행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이 다소 감정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신경전을 하는 모습보다는 충분히 들어주고 배려해서 향후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잖아요. 빠른 심리 진행에 얽매이기보다는 헌재 결정 이후 당사자나 탄핵 찬성 반대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게 잡음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헌재의 임무는 탄핵 심판의 결정만이 아닌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다수의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에 확실한 자막까지 달았다며 한 방송사는 전용기 탑승해서 제외됐고 대통령의 소통 창구였던 도어 스태핑도 문을 닫아버렸죠. 하지만 결국 법원까지 가서 나온 결론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인할 수 없다였습니다. 확실한 잘못은 묻혔고 남은 논란은 정쟁이 된 채 진실을 묻히고 경로와 금기어만 남았죠. 그때 좀 더 따져 물었다면, 그때 대통령의 태도가 좀 바뀌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좀 달랐을까요? 기자로서 드는 아쉬움입니다. 오늘의 법정 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